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그쵸 280제 강의 끝나고 수능왕성 강좌로 다시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반갑고요. 이제 우리 EBS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지도 올렸지만 아마 실전 모의고사 3회분을 제가 만들 예정인데 그것도 시험에 도움이 되게끔 제가 만들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곧바로 1강으로 들어갈 텐데 저희는 1강이 OT 겸용입니다. 그래서 OT를 잠깐 하고 그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수능 완성 변형 빈칸 문제는요, 총 지문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112지문을 빈칸 변형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4문제 곱하기 28에서 112지문이고요. 도표 지칭 문제 등 적합하지 않은 지문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알짜배기들만 제가 모아놨고요. 그리고 280제 강의를 저하고 들은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280제는 저도 너무 힘들었던 게 워낙 문제가 130문제나 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무리하게 한 강에 6문제씩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그게 4문제와 2문제 차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80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중요한 내용만 딱딱딱 정말 아주 정말 요약하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근데 여기서는 뭐 중요한 어법이라든지 이런 거 이번에는 예전에 수능 특강이나 인수원, 인수2처럼 제가 4문제밖에 없으니까 좀 꼼꼼하게 좀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능 완성을 저희 학원 아이들은 지금 거의 다 풀고 있어요. 이제 실전 모의고사 5회 6회 풀고 있고 다 풀었는데 280제만큼이나 좀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좀 볼만한 문제들이 많고요. 또 특히 빈칸 문제가 논리적인 걸 많이 좀 요하는 문제가 많아서 조금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이번 수능과 9월달 모의고사에서 조금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수능 완성. 그리고 반드시 수능 완성을 풀고 난 후 복습용으로 쓰세요. 저희 교재엔 답만 표시되어 있고 해설은 없습니다. 복습용 교재이기 때문에 원교재의 소재와 주제를 잡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두시고 보시고요. 자, 소재 주제를 찾는 이유는 EBS 지문의 효용성은 그 지문이 주제, 제목, 유리, 주장 찾는 문제일 때 효용성이 배가 돼요. 이미 겪어본 N수생들은 아시겠지만 다음 제목, 주제, 주장, 요지로 알맞은 것은 EBS 지문에서 변형이 되면 이제 문제를 보면서 딱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간을 최대한 거기서 축약해서 나머지 어려운 유형에서 이제 문제를 건져가려고 우리가 EBS 지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재 주제를 그래서 찾는 연습을 계속 합니다. 시험장 가서 지문의 소재와 주제가 딱 떠오르게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법하고 빈칸은 EBS 지문의 효용성이 좀 떨어져요. 아무래도 얘는 뭐 변형이 돼도 그 어떤 그런 연계에 대한 체감이 그렇게 많이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의 목적은 주제 찾는 문제에서의 시간 확보, 그리고 EBS 지문이 아닌 문제에서의 문법 및 빈칸 문제를 위한 논리력 향상 두 개를 잡기 위한 거다. 특히 빈칸 문제. 제가 다 빈칸 변형 문제로 만들어 놓지 않았겠어요. 그 이유가 내가 그 지문을 제대로 꼼꼼하게 봐서 빈칸을 보는 순간 답이 딱 떠오른다. 그럼 땡큐죠. 정말 땡큐인데 내가 EBS 지문인데도 불구하고 빈칸 문제로 변형이 됐는데 빈칸에 답이 안 떠오른다. 정말 난감하죠. 그럴 때에는 빈칸을 푸는 논리로 푸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도 같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연계 지문이 비연계처럼 다가올 때를 대비해서 논리력 향상. 그래서 제가 이게 답이었어요 할 때 왜 답인지에 대한 지문 근거를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특히 빈칸은 이거예요. EBS 지문에서 변형되어도 논리력이 뒷받침되지만 풀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이거의 답의 힌트가 여기 있으니까 답은 이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시간을 재고 푸세요. 실제 시험장 가면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이번 6월달은 쉬웠기 때문에 약간 좀 예외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시간이 모자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9월달이 남아있어요. 수능은 6월과 9월의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9월달에 있는 모의고사 평가를 좀 보시고 그러고 나서 안심을 하셔야 돼요. 물론 제 생각이지만 작년보다는 쉽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모릅니다. 언제 우리의 뒤통수를 탁 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9월달까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요. 반드시 시간을 재고 푸세요. 즉 한 강당 5분의 시간을 재고 푸세요. 우리 한 강당에 4문제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5분 동안 스탑워치로 시간을 재고 꼭 푸셔야 됩니다. 시간의 분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다 했다는 그러한 전제 하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먼저 각 강의의 문제를 네 문제씩을 풀고 오시고 나서 저와 같이 복습용으로 들으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문제 푸셨죠? 가겠습니다. 자, 1번 가볼까요? 1번의 소재는 타인에게 말을 걸 때 태도. 이거 되게 웃겼죠? 주제는 이 부분이었죠? 끝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Start a conversation with your seatmate on a plane or train. 빈칸. 자, 대화를 당신의 좌석에 앉아있는 친구와 비행기나 기차에 있는 좌석에 앉아있는 친구와 대화를 시작하세요. 빈칸일 때에만 대화를 시작하래요. 왜요? 이게 그런 내용이었죠? 내가 기차나 비행기에서 우연히 내 옆에 앉은 사람에게 나도 심심하니까 말을 걸 수는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말하는 걸 싫어한 것 같아. 그럼 뭐예요? 말 걸지 말라고요. 그 사람이 원할 때만 말을 걸라고. 왜? 그 사람도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타인에게 말을 걸 때에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보일 때에만 대화를 이어나가고, 내가 말을 걸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가 없는 것 같으면,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 뭐 해라? 더 이상 말을 걸지 마. 뭐 이런 주제를 갖고 있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빈칸의 힌트를 찾으면 되죠. 그렇죠. 빈칸의 힌트는 바로 이 주제문 앞에 있죠.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뒷부분. Never be insistent if your first approach is not encouraged. 이게 힌트였어요. 만약 너의 첫 번째 접근이 권장되지 않는 것 같으면 결코 고집을 부리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즉, 상대방이 나와의 대화를 막 인커리지 하듯이 막 기분 좋아서 하는 것 같지가 않고 막 꺼리는 것 같으면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대화를 끊으라는 거지. 그게 빈칸에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몇 번이었습니까? 그렇죠. 4번에 Only if he or she seems interested in talking. 오직 그나 그녀가 대화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만 말을 걸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걸 답으로 하면 되는 문제였었고요. 빈칸 문제 지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2번 가보죠. 이건 좀 내용이 괜찮아요. 학생 언론에 대한 넓은 범위의 이해. 이게 소재였고요. 네, 주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네 번째 줄에 나오는 빈칸이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Excessive zeal, imprudence of judgment, and even intemperance of language are often to be tolerated in the student press. 뭐죠? zeal이 뭐야, zeal? 열정, 열성이지. 열정이나 열성의 과다 현상. imprudence, 경솔이죠, 경솔. 판단의 경솔. 그리고 심지어 이거 뭐예요? intemperance, 그치, 무절제, 방종 이런 뜻이 있죠? 언어의 무절제, 언어의 방종 현상 이런 것들이 종종 학생 언론에서는 tolerate, 관용되어지고 참을 수 있는 부분으로 다가온대요. 뭔 얘기예요? 어린애들은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좀 실수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우리가 좀 뭐 해줘야 돼? 넓게 이해해줘야 돼가 이 글의 주제였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첫 번째 줄에 academic freedom. 그쵸? academic freedom. academic freedom. 두 번째 줄에 it. 세 번째 줄에 it. 보세요. 첫 번째 줄에 academic freedom, 두 번째 줄에 it. 세 번째 줄에 it이 다 뭘 가리켜요? academic freedom을 가리켜요. 맞죠? 학문적인 자유. 두 번째 줄에 it과 세 번째 줄에 it이 다 첫 번째 줄에 있는 academic freedom을 가리킵니다. 학문적인 자유. 즉, 빈칸의 답의 힌트는 학문적인 자유를 인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이런 것들 우리가 얘들이 좀 열정이 과다해도 뭐 해줘야 돼? 그렇지, 좀 참아줘야 돼.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자유, 프리덤을 인정해줘야 돼. 그 자유를 인정해주려면 두 번째 뭐? 그렇지, 얘들이 좀 이런 실수를 해도 참아줘야 돼.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방향성을 갖고 있는 보기의 답을 답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몇 번? 1번이었죠. The liberty of the student press ought to be especially respected. 뭐래요? 학생 언론의 자유는 특히 좀 존중을 받아야 돼. 이해되십니까? 자, 답은 1번이었던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게 어려운 빈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3번 가볼까요? 네, 3번은 소재가 기존의 학문의 지식을 첨가하는 것의 어려움인데, 자,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처음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학문을 개척하기 위해서 기존까지 없었던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냈어요. 뭐 A라는 지식을 만들어냈다고 쳐봅시다. A라는 지식을 만들어냈어. 근데 이게 이제 히트를 친 거지. 그래서 얘가 어떤 학문의 분야에서 하나의 공고한 어떤 원칙이 됐어요. 즉
이게 원칙이 되는 과정은 쉽고 굉장히 어때요? 생각보다 아주 힘들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얘가 하나의 원칙이 된 다음에 그럼 이게 점점 더 발전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문이라는 게 원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서포팅할 수 있는 어떤 서포팅한 어떤 사실들이 점점 여기에 첨가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앞으로 새로 덧붙여져서 이 학문의 어떤 발달을 위해서 여기에 덧붙여져야 될 어떤 서포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실들은 어떻다? 그렇죠. 얘보다 뭐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 분야에 진입하는 게 더 힘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미 얘가 공고히 했지 자기 자리를. 그러니까 남은 지역이 여기 주변 지역밖에 없고 이 분야에 편입돼야 되니까 어때요? 그렇죠. 어때야 된다? 이 분야와 맥락이 같아야지만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 주변 지식을 더해서 얘를 서포팅하는 사실이 덧붙여지는 게 얘를 처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라고요. 그게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주제는 얘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네. 근데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아무래도 내용이 좀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첫 번째는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첫 번째 줄이 주제입니다. 첫 번째 줄. 맨 첫 번째 줄. In our early days or when we are starting a new discipline. 빈칸이다. 우리의 초기의 때 또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교육이나 학문이나 학과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해되시죠? 아주 초기야. 아주 초기거나 또는 새로운 학문이나 교과나 학문, 뭐 과목 이런 거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빈칸이래요. 이게 첫 번째 이제 주제의 힌트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죠. But after time the best mental land is occupied and one has to move to marginal areas. 그러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나 뭐 한 다음에는 가장 최고의 정신적인 땅이 차지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누군가는 marginal이 무슨 뜻인데? marginal, 주변적인 분야로 갈 수밖에 없대요. 이미 누군가가 새로운 학문에서 자신의 분야를 확고히 딱 박았어.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최고 자리에 딱 박아섰기 때문에 다음에 그 분야에 진입하는 사람은 주변 지역밖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왜? 이미 선구자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인 거야. 이해되셨어요? Furthermore, 게다가 it's a new piece of information. 각각의 새로운 조각의 정보들은 has to be fitted into the increasingly complex pre-existing set of information. 뭐 해야 된대요? 그렇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정보의 세트에 복잡한 그러한 정보의 어떤 그 합쳐진 그런 정보 단계에 뭐 해야 돼요? 딱 맞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생뚱맞게 원래 기존에 있던 학문과 정반대의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 부합하면서 맞아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에 어떤 학문을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학문에 덧붙이는 어떤 지식을 덧붙이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야 라는 게 이 글의 주제였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어려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빈칸의 답의 힌트는 바로 두 번째 줄이 힌트였죠. 두 번째 줄에 Everything is open and fluid and the returns on a little labor great. The easiest advances are made first and difficult terrain can be avoided. 자, 모든 것이요 열려 있어요. 개방적이고 fluid, 유동적이에요. 그리고 the returns on a little labor great. 그리고 a little labor 약간의 노동만 내가 거기에다가 가했을 때 들어오는 대가가 굉장히 커. 초기에는. So the easiest advances are made first. 그래서 가장 쉬운 진보가 처음엔 만들어지며 그리고 difficult terrain, 어려운 분야는요 can be avoided, 피하게 되는 습성이 있는 게 바로 초기의 2단계래요.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생각보다 쉬워요. easiest해요.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질문이 답으로 들어가면 돼요. 몇 번이었습니까? 그쵸? 4번에 It is easy to be radical to make large advance. 뭐다? 좀 급진적일 수 있는 게 좀 쉬워지는 분야가 첫 번째 단계 학문에. 그래서 뭐 make large advance야. 큰 진보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첫 번째 단계라는 거지. 그렇지? 자, 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되는 문제가 우리 빈칸 3번 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4번 가볼게요. 소재. 자, 이거. 숲의 상호 의존성이죠. 숲은 우리 눈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특히 숲에 있는 나무들끼리 서로 뭐하는 습성이 있다? 서로 상호 의존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주제는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입니다. 여섯 번째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We have also recently learned something else. Trees not only shelter and provide food for other organisms like queens and birds, but 빈칸이다. 우리는 또한 최근에나 돼서야 뭘 알게 되었대요? 무언가를 알게 됐는데, 나무들이 다른 유기체들, 뭐 이제 프린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birds, 새들과 같은 균류나 새들과 같은 그런 다른 유기체들에게 은신처를 주고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나무들이 이런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역할도 하더라는 거지. 이게 이 글의 주제였거든요. 숲의 나무들은 서로 뭐 하더라? 상호 의존하더라.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인데 이 빈칸의 힌트가 바로 그 뒤에 나오지. 힌트는 그 뒷문장이 힌트였어요. 읽어볼게요. Recent research has shown that 빈칸 뒤 Recent research has shown that some species like stands of aspen are unique by a shared root system and there is an outgrowth of one large organism. 자, 최근의 연구가 뭘 보여주고 있대요? 즉 사시나무 굴락과 같은 몇몇 종들이 유닛 합쳐지더래. 자, shared root system. 공유되어지고 서로 나누고 있는 뿌리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따라서 하나의 더 커진 유기체에 자라나온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더래요. 뿌리를 서로 쉐어, 나누고 공유하고 서로 함께 하는 거죠. 함으로써 하나처럼 뭐하더라? 서로 이렇게 자라나더라. 하나처럼 자라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서로 뭐한다? 지들끼리 쉐어해서 살아남더라. 그러니까 빈칸에는 쉐어드 리시스면 쉐어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고맙게도 그치. 5번에 보시면 5번에 They shared and feed each other라고 나오고 있죠. 그들은 서로 은신처를 주고 서로 음식을 주고 부양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 은신처의 역할을 하고 서로 음식을 준다는 얘기는 서로 쉐어한다는 얘기가 같은 방향성을 가시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었던 그런 지문이 우리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강을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2강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